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 이제 가장 센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더니 근래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이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탄핵할 만한 그 마땅한 거리가 없다. 탄핵 청원을 가지고 그게 140만이 됐다느니 뭐 이러고 있지만 막상 민주당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자연스럽지는 않은 겁니다. 탄핵이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옳겠죠. 그런데 내가 탄핵을 당할 위치에 있다. 그러면서 탄핵 못 시키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7월 10일 이재명 씨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출마 선언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올인하겠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겠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했죠. 대한민국이 그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될 일이냐.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이재명 씨는 정당의 대표를 뽑는 그런 후보로 나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 기간도 아니고 또 앞으로 당장 대선이나 총선이나 이런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는 마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 공약을 발표하듯이 이 출마 선언문에서 이야기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의 행사입니다. 우리 국민과는 관계가 없죠. 이거 참 이상하다.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좀 그 부분을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7월 11일에) CBS 김현정 뉴스쇼에 이재명 전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천준호 의원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CBS가 초점을 맞춘 것도 바로 어째서 이번 그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다들 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하고 생각했던 특검이나 탄핵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측, 여당 측에서는 이재명이 지금 겁먹었다. 이렇게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 비서실장, 이재명 씨의 비서실장의 이야기가 참으로 의미심장해서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지금 너무나 어렵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역대 가장 많은 단독 과반 의석을 주셨다. 그런데 다시 보면은 총선에서 그렇게 역대급 패배를 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지켜보면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전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사정에서 총선에서 압승을 한 민주당이 있는데 그때 국민이 민생에 대한 바람으로 그렇게 했고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지금 시점에도 국민의힘 또 대통령 여당 측에서는 전혀 바뀌지를 않고 있다. 민생을 돌아보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돈 뿌리기에 정신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밑 빠진 독이다. 지금 밑이 빠져버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 그러면 민생을 살피는 것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바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국민은 대통령을 믿지 못하고 여당을 믿지 못하고 제1당인 야당을 바라보고 있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국민들이 가장 간절했던 것, 이거는 가장 힘들었던 것, 이거는 물가가 폭등하고 민생이 파탄나고 하는 이런 거였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총선 전략은 어떠해야 했는가? 그러면 정부 여당은 이 경제를 살리겠다. 또 소비 이 시장을 살리겠다 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정책을 실시를 해서 이 국민의 어려움을 바로잡아줘야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 뭐 이재명 나쁜 인간 이런데 올인했다. 이 민주당의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부는 앞으로 이렇게 국민의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가겠다는 말도 도저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총선에 패배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에 보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 똑같다. 하나도 안 바뀌었다. 정신을 여전히 못 차리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정부의 방향이 옳다, 맞았다. 그런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민주당이 보기에는 처음부터 방향조차 맞지 않았다. 방향이 아예 틀렸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자, 국민이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국민이 그 뜻을 보여준 건 총선 민심이었다. 이렇게 보면 총선이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었다. 거의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국민이 기대하고 국민이 바라는 민생에 대한 방안 그리고 국가 비전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하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가
우리 당은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정부가 어떤 것을 하면 거기에 우리는 이렇게 대하겠다가 아니고 우리가 정부처럼 우리가 첫 번째 의사결정을 하는 입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당대회 출마를 하면서 총선이나 대선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다. 이게 일반적인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7월 11일에 나온 이야기고 그 다음날 7월 12일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지금은 다른 정당이죠. 이준석 씨가 김현정 뉴스쇼에 똑같은 거기에 나와서 최근에 말이 많은 장해찬 씨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것은 그 대담을 하는 김현정 씨가 먼저 장해찬 씨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갑자기 등판을 하더니 이 댓글팀을 운영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다. 댓글팀을 운영한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고 했다. 이렇게 그 요약을 해가지고 이준석 씨에게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현재는 의원이죠. 이준석 의원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지금 텔레그램 메시지를 한 4건인가 뭐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일을 벌리지는 않았을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름 갖고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겠죠. 장해찬 씨는 이준석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허풍을 치는 허풍쟁이가 아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것을 어디서 들었다든지 보았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몸소 그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페이스북 보면은 그런 내용이 누구나 봐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아니 선거 때는 다 그렇게 선거운동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상대편을 치고 상대편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준석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자 그룹이 그것도 선거를 직접 돕는 그룹이 자발적으로 저기 좌표 찍자 해갖고 가서 공격을 하고 해명을 하고 하는 이거라면 그거는 좀 지나치더라도 그들의 문제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걸 넘어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이 재판이 다 끝난 사건 아닙니까? 그때 거기 공무원이 들어 있었느냐,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 쟁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장해찬 씨가 말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여론조성팀에 공무원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이러면 딱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장해찬의 주장이 너무 구체적이다. 지금 나오는 증언들이 믿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의원이 이 장해찬 씨의 등판, 이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해병대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다 사라지고 한동훈 특검만 진행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방향으로 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준석 의원은 장해찬이 왜 나왔는가? 장해찬이 결국은 김건희 씨 구하기, 그것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김건희 씨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 특검을 뒤로 물을 수 있는 좋은 그 호기심거리를 던져줬다. 먹잇감을 던져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나의 그 이슈를 덮는, 그게 어떤 쪽으로 더 나쁜 데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이준석 의원은 이런 식으로 풀이를 일단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정리들 하고 계시죠. 이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근래 더불어민주당은 이 댓글팀이 있었다는 의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정부 질문에서 보면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거기에서 정부 측에서 나온 답변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최순실 그 특검 때, 그 청문회 때 죄인을 놓고 질타하는 것처럼 이런 그 호통을 치고 그 사람들은 코너에 몰리고, 또 보고 나면 국민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적개심, 분노를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연일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댓글팀이라는 것, 여기에 이미 이제 이것을 움켜쥐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조국 의원이 MBC 라디오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 한동훈 특검법, 이것도 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해병대 그거하고 김건희 여사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한동훈 특검법도 지금 살아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한동훈 특검법에다가 이 여론조성팀 의혹, 이거를 거기에 포함시키겠다 하고 이미 밝혔습니다. 다들 지금은 말조심을 합니다. 조국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밖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다루게 되면 국회 내에서 본인들도 이야기를 하죠. 면책특권이 보장이 되는 자리에서 사실을 제대로 밝히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성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댓글 공작, 댓글팀 이런 것인데 말조심하느라고 이렇게 우아한 표현들을 쓰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그들의 말을 참조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장해찬의 몸통인 것처럼 보인다. 이들이 CBS나 이준석 의원이 하는 말을 보건대,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보거나 말거나 우리가 동의를 하거나 말거나 그 이후
일단 장해찬이 등장하고 나면 장해찬이 나오기 전과는 이 정치판에서 모든 요소가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됐는가? 결과적으로 장해찬이 불가역적인 불쏘시개, 이것을 끌어내놨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불쏘시개였다 하더라도 불가역적,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루비콘 강을 2단계에서 건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뒤이어 이미 확정 지어졌다, 그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같은 7월 12일 이준석 의원의 이야기, 자, 이게 더해지는 것이죠.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댓글팀이 작동하고 있다, 가동되고 있다 하는 그 의심 정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본인이 눈으로 보거나 활동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들었다, 남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것인데, 그래도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흘려넘길 수는 없는 일이겠죠. 김현정 씨가 국민의힘 전 대표였을 때 이 여론조성팀, 그게 작동하고 있다, 댓글팀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하는 이야기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일단은 자기 방어를 했습니다. 내가 대표로 있을 때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이럴 때인데 그때는 있으면 내가 운영한 게 되지 않느냐. 우리 당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운영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단, 3단으로 의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 참 특이했습니다. 자, 나는 우리 당에서는 운영을 안 했는데 후보 측에서 여론조성팀 같은 것을 가동시켰을지는 모른다. 아예 없었으면 이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이쪽하고 후보 캠프, 그쪽하고 지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절대 없다가 아니고 그쪽은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나도 몇 군데 의심 가는 정황들이 있긴 했다. 그러면 후보 캠프 쪽에서 이 댓글팀을 가동했을 수 있는데,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몇 가지가 의심스러운 게 있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아예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 이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일부 인사가, 그러면 복수가 될 겁니다. 일부 인사가 이 댓글팀 가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때 한번 들었죠. 당신들 나 모르게 그런 것도 하려고 했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 그러면 일부 인사에게 한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정권 초기에 모 인사가 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 인사는 주요 인사라고 강조를 했고, 김현정 씨가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달라, 그 사람이 중요 인사 맞냐 이러니까 맞다고 확인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누군가가 있는 것이죠. 특정인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복수였고 이번에는 특정인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했다는 말이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정권 초기에 용산 이전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았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대표님, 저희 그때 대선 때 있던 애들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이제 많이 보도도 됐죠, 벌써. 그러면은 대선 때 있던 애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댓글팀이라고 연결하는 것은 이준석 의원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준석 의원은 댓글팀이라고 느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요 인사가 그런 식의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또다시 그 여론 관리를 대선 때 쓰던 댓글팀을 가지고 정권 초기에 여론 관리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 의원은 나는 모르고 있는데 나한테 그 숨기고 있는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했다. 자기와 윤석열 대통령 측 또 대선 때 그 어떤 활동을 했던 애들이라고 하는 그 댓글팀으로 보이는 그들, 이 사이에 또 선을 분명히 긋고는 있지만 의심이 갔다. 나도 그렇게 느꼈다 하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덧칠을 하고 또 하면 의혹이 점점 분명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김현정 씨가 댓글팀이 돌아가고 있었다, 작동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을 만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그런 소리가 있다가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직접 들었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짚어줍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만일 이것으로 공격을 받든지 궁지에 몰리게 되면 자기의 말이 허위사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 정도를 증명할 만한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겠구나. 적어도 자기 앞가림은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CBS와의 인터뷰가 있고 나서 MBC 뉴스에서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습니다. 대선 때 있던 애들 좀 쓰시죠. 이준석도 소름 돋은 추억. 좀 그 긴박감이 느껴지죠. MBC 뉴스 내용을 한 구절 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경험한 의심 정황을 풀어놨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 이른바 댓글팀을 따로 운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내용이 나온 겁니다. 무엇이 의혹인지 분명히 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되돌아봅시다. 민주당에서 탄핵의 고삐를 더 강하게 잡고 가는가 했는데 근래에 좀 흐지부지 되고 있다. 물론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저 탄핵 쉽게 못한다. 정족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탄핵은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의결하고 이렇게
가겠지만, 헌법재판소에 가고 이렇게 가겠지만, 탄핵은 정확하게 절도를 저질렀다, 강도를 행했다, 이런 정확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탄핵되는 게 아닙니다. 탄핵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국민의 지지율도 같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지율 몇 퍼센트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심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을 버리는 겁니다. 국민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으면 대통령이 특별히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하지 않았어도, 단지 무전취식을 했어도 탄핵되는 겁니다. 탄핵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이 나라의 일꾼인 대통령을 버릴 것인가, 계속 쓸 것인가를 정하는 그런 절차인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의 그 고삐를 사방에서 조여가고는 있지만 서두를 수는 없는 일이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그렇게 유리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저질러 놓은 일도 많고, 국민의 마음을 잃은 것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살림을 엉망으로 한 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이 대선 때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측에 법을 어겼다고 문제 제기된 것은 사실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캠프를 따로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도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하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 일들도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때 댓글팀 가동 의혹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왜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마치 대선 후보자의 변을 쏟아 놓은 것인가? 그거 참 묘하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결국 살펴보면 차기 대선 주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이 축 처지는 더운 여름에 이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내용을 다시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 최근 나온 바에 따르면 소위 영어로 V1, V2 한다는 그 V들, 이들이 영거퍼 이슈몰이를 했죠. 테이블에 자기들의 문제가 제기되면 또 다른 문제를 거기에 보통 상상을 못하는, 제팔 자르는 짓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이슈몰이를 계속 하다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온 자료들을 본다면 김건희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한동훈 댓글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거야 그렇게 한글이니까 그렇게 쓴 것이 맞죠. 그리고 나서 장해찬이 나와서 댓글팀은 김건희 여사 쪽에는 없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한동훈의 댓글팀이 있었다. 지금도 있다고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진중권 씨가 나타나서 김건희 여사를 대놓고 치면서 한동훈은 죄가 없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한동훈 말이 옳다. 이제 이러고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는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든 말든 바로 어제 오늘 이렇게 쏟아놓은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선긋기를 벌써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재명 후보가 총선 민심을 재차 다독이면서 마치 선거운동을 하듯이 지금 전국 선거운동을 하듯이 당대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국가 운영은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대선 출마 선언문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후보 대선 때 댓글팀을 가동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 그 의혹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장해찬이 불가역적인 불쏘시개를 준비했다. 댓글팀 먼저 끄집어냈죠. 그게 루비콘 강을 이미 건넜다. 그 자체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불만 붙이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불을 붙여버렸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준석 의원은 지금 이 대선 댓글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해찬은 법무부 장관의 댓글팀을 이야기했고, 지금이라면 국민의힘 후보의 댓글팀이 되겠죠. 지금도 있다면. 이것은 윤석열 후보의 댓글팀이라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과는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대선 댓글팀의 의혹. 이 냄새를 맡은 민주당은 이제 이것을 절대 놓지 않겠죠. 민주당을 멈출 수는 없을 듯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차기 대권 주자들은 이재명, 조국, 그리고 이준석, 또 한동훈 씨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고, 두루두루 이 대권 주자로 손꼽히는 사람들은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이 보궐선거 방송을 이미 했죠. 보궐선거 준비해야 된다. 보궐선거 준비하자면은 한동훈 씨가 만약에 나온다면 머리 삭발도 한번 하고 우통 벗고 가슴 근육도 한번 보여주고 그래야 할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상황을 보고 이 차기 대선 주자들을 보니까 이들이 지금 보궐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무슨 보궐선거를 한다는 것인가? 가능성은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다. 둘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한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등장한 가능한 세 번째는 대선 무효가 확정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선거가 끝나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불만족스럽고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 지금 대선 부정하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랬죠. 누구라도 대선 부정하는 거냐 하면은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탄핵도 그렇습니다. 또 탄핵 때문에 탄핵 정국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충격이 컸고 문제가 많았는데 또 탄핵을 할 거냐. 이래서 두 번째 탄핵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본인들도 알겠죠. 국민들에게 어떻게 국민들 억장을 무너지게 했는지, 그리고 나라 살림을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재명 씨가 있다 하는 거 그만두고 대통령은 윤석열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지금은 이 대선 무효라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 결과적으로 이미 불쏘시개가 나왔고 불이 붙었으니까 우리가 그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선 무효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고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전직 대통령이 못 됩니다. 또 김건희 씨는 전직 대통령 부인, 그러니까 영부인이라든지 지금 본인이 원해서 붙여준 여사라는 칭호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탄핵이나 하야의 경우하고는 달라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정치권에서는 보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 민주당이라든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상황이 바뀌는 대로 재빨리 거기에 맞춰서 행동에 나서죠. 그런데 보수는 어떨까?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재산이 많은, 그러니 그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좀 술도 좋아하고 잘 놀고 뭐 방탕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냥 보기에도 내가 저런 사람하고 어울렸을까 싶은 여자가 아들을 하나 데리고 나타난 겁니다. 이 아이가 당신 아들이요. 그래서 어차피 집안을 자기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고, 그래서 이 여자가 데려온 아들을 이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들로 인지했습니다. 인지 절차를 거쳐서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는데 아무리 봐도 재능도 없고 품성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고 이래도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반듯한 사람을 만들려고 지성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자라면서 점점 못된 짓만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집안에
먹칠하는 짓만 하고, 그래서 없는 이만 못한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 자기는 상속을 저 녀석한테 해줘야 하는데 정말 해주기 싫을 정도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왼수지 자식이 아니다, 이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저게 내 피줄일 리가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아들 녀석 방에 들어갔다가 방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고는 그걸 주워서 유전자 검사를 한번 맡겨봤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내 자식이라고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키웠는데 뭐 내 자식이겠지. 그랬는데 뜻밖에도 유전자가 일치하는 게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부자 아버지는 어땠겠습니까? 절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속으로 아주 기뻐한 것이죠. 오히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인지무효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이제 사기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깔끔하게 없는 자식 주워와서 키워도 자식 안 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보다 더 기쁠 수냐, 그렇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보수에게는 대선무효라는 것과 참 비슷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